한강뷰 삼촌이야. JNTC. 오늘 22% 상승해서 18,870원에 마감했어. 이 종목 6월에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 25,000원 선까지 갔다가 7월 말에 11,100원까지 밀렸어. 이미 한번 크게 갔다가 내려온 종목이라는 거야. 오늘 다시 올라온 이유는 그때랑 완전히 달라. 들어봐. 너 하드디스크 알지? 요즘 누가 하드디스크 쓰냐 싶잖아. 다들 SSD 쓰니까. 근데 지금 AI 때문에 이 하드디스크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 왜 그러냐면 AI를 학습시키려면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둬야 하는데 그걸 전부 SSD로 깔면 돈이 안 맞아. 너무 비싸거든? 그래서 자주 꺼내 쓰지 않는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에 쌓아둬. 그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대용량 하드야.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이 하드 수요가 같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지. 근데 용량을 키우려니까 문제가 생겼어. 하드디스크 안에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원판이 여러 장 들어가 있어. 이걸 플래터라고 불러. 지금까지 이 원판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어. 용량을 키우려면 원판을 더 얇게 갈아서 더 여러 장 집어넣어야 해. 그런데 알루미늄은 얇게 갈면 휘어버려. 열받으면 더 휘고. 그래서 유리로 바꾸는 중이야. 유리는 훨씬 얇고 평평하게 갈리고 뜨거워져도 모양이 안 변하거든. 지금 업계는 100TB 경쟁이 붙었어. 웨스턴 디지털이 올 하반기에 40테라급 양산에 들어가고 29년엔 100테라를 목표로 잡았어. 시게이트는 이미 44테라짜리를 내보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와. 이 하드디스크용 유리기판을 지금 전 세계에서 만드는 회사가 일본 호야 딱 한 곳이야. 유일해. 혼자 다 대기가 벅차니까 올해 4월에 베트남에 500억 엔짜리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까지 했어. 독점하는 회사가 혼자 감당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두 번째 자리가 비어있다는 뜻이야. 오늘 얘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돼. JNTC 원래 뭐 하던 회사냐면 스마트폰 강화유리 만들던 회사야. 너네 폰 화면 위에 깔린 그 단단한 커버 유리, 카메라 렌즈 덮는 유리 이런 걸 만들던 부품 회사였어.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변신 중이야. 유리를 수십 년 다뤄온 기술을 그대로 들고 두 군데로 넘어가고 있어. 하나는 반도체 유리기판, 그리고 다른 하나가 오늘의 주인공인 하드디스크용 유리 원판이야. 유리 깎고 뚫고 다듬는 게 원래 본업이었으니까 갈아타는 계열이 억지스럽지 않은 거지. 그럼 오늘 왜 올랐냐? 오늘 아침에 SK증권 나승두 연구원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 내용이 이거야. 하드디스크 유리 원판이 이달 안에 고객사 검증에 들어갈 걸로 본다. 그리고 그 검증을 통과하면 3분기 안에 시제품 생산 일정이 잡히고 초도 생산으로 이어질 거다. 이게 오늘 재료 전부야. 아까 말한 그 비어있는 두 번째 자리, 거기 들어가는 문을 이번 달에 두드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오른 건 실적이 나와서가 아니라 검증이 곧 시작된다는 소식 하나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 더 짚고 갈게. 6월에 삼촌이 이 종목 알려주면서 7월에 일본 기판 회사랑 추가 계약이 예정돼 있다고 했었어. 그거 진짜 됐어. 7월 13일에 일본 토판이라는 회사랑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어. 토판은 일본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 손꼽히는 회사야. 그리고 이때 공개된 숫자가 하나 있는데 양산 수율이 94%까지 올라왔대. 100장 만들면 94장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야. 목표는 27년 양산이고, 근데 여기서 찬물 한번 끼얹을게. 성적표부터 보자. 작년 한 해 매출 1857억에 영업손실 780억이야. 올해 1분기도 매출 400억에 영업손실 114억. 계속 적자인 거야. 원래 본업이던 스마트폰 커버율이 수요가 꺾이면서 그래. 2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고, 시장에선 올해 전체로 매출 3,700억대에 영업이익 540억,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어. 근데 1분기까지 나온 숫자를 보면 거기까지 가는 길이 꽤 멀어 보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는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야. 검증을 통과할 거라는 기대로 올라온 거야. 이번 달 검증이 틀어지면 그대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이건 분명히 알고 봐야 해. 같이 봐야 할 종목이 하나 있어. 필옵틱스야. 유리기판을 만들려면 유리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구멍을 뚫어야 해. 그래야 칩이랑 회로가 그 구멍으로 연결되거든. 근데 유리는 뚫으면 깨지잖아.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한 장에 50만 개에서 많게는 500만 개를 똑같은 품질로 뚫어야 해.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필옵틱스야. 여기가 중요해. 어제 8월 11일에 이 회사가 그 장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객사에 내보냈어. 첫 출하야. 강상기 사장이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 그 수백만 개를 똑같이 뚫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2년쯤 전에 거의 다 풀었다고. 포인트는 이거야. JNTC가 되든 SKC가 되든 삼성전기가 되든 유리의 구멍은 누군가 뚫어야 해. 만드는 회사끼리 경쟁이 붙을수록 장비는 무조건 팔린다는 거지. 회사 쪽에서도 이 장비 수주가 지난해보다 2배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 다만 유리기판 시장이 제대로 열리는 건
28년쯤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건 길게 보고 따라가야 하는 종목이야. 자, 여기까지가 이 회사가 뭐고 오늘 왜 올랐는지야. 근데 스토리 좋다고 다 오르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번엔 차트를 직접 띄워놓고 볼 거야. 돈이 진짜 들어왔는지, 누가 샀는지, 지금 차트가 어디 서 있는지 6가지로 하나씩 까보자. 첫 번째, 자금이야. 돈이 얼마 들어왔냐. 오늘 거래대금 194억, 거래량은 111만 주였어. 그리고 이 종목 평소 하루 거래량이 30만 주 정도였거든. 오늘이 그 4배 정도야. 이 숫자 두 개를 왜 같이 봐야 하냐면 194억이라는 금액만 보면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감이 안 와. 시총 1조짜리 회사한테 194억은 애매해 보이거든. 근데 평소에 4배라는 걸 같이 보면 얘기가 달라져. 평소에 이 종목 쳐다도 안 보던 돈이 오늘 하루에 몰려 들어왔다는 뜻이니까. 두 번째, 덩치랑 손바뀜이야. 시가총액은 1조 916억이야. 코스닥에서 중형주 정도 되는 덩치지. 그리고 회전율이 6%가 나왔어. 이게 뭐냐면 오늘 거래된 주식수를 실제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로 나눈 거야. 이 회사는 전체 주식 중에 33%만 실제로 돌아다녀. 나머지는 대주주가 들고 있어서 안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 팔 수 있는 물량 중에 6%가 하루 만에 주인이 바뀐 거야. 돌아다니는 물량이 적을수록 같은 돈이 들어와도 주가는 더 크게 튀어. 오늘 이 종목이 그렇게 움직인 거고. 세 번째, 수급이야. 오늘 지표 중에 이게 제일 깔끔해. 오늘 외국인이 10만 8천 주를 샀어. 반대로 기관은 7천 주 정도 팔았고 개인도 5만 4천 주를 팔았어.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 혼자 산 날이야. 이게 오늘 하루만 그런 게 아니야. 최근 5거래일 중에 4일을 외국인이 사들였어. 주가가 11,000원까지 무너져 내리던 그 구간에서 외국인은 오히려 계속 담고 있었다는 뜻이야. 오늘 급등은 그렇게 미리 담아둔 자리에서 나온 거고. 잠깐 이거 하나만 짚고 갈게. 이런 급등주 삼촌이 매번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찾아내는지 궁금하지? 삼촌이 포착한 종목들 고정 댓글 통해서 전부 무료로 받아갈 수 있어. 지금 받아두고 다음 편에서 만나 안 만나 직접 확인해봐. 네 번째, 차트 위치야. 지금 이 종목이 전체 그림에서 어디쯤 서 있냐를 보는 거야. 7월 29일에 11,140원까지 내려갔었어. 거기가 바닥이었어. 지금 18,870원이니까 그 바닥에서 69% 올라와 있는 자리야. 근데 위쪽도 같이 봐야지. 1년 중 최고가가 31,100원이야. 지금 주가는 거기서 37% 아래에 있어. 정리하면 이래. 바닥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왔고 정고점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어. 신고가 자리가 절대 아니야. 무너졌다가 되돌리는 중간 자리라는 걸 알고 봐야 해. 바닥에서 잡는 자리는 이미 지났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섯 번째, 테마야. 근데 여기서도 솔직하게 짚을 게 있어. 오늘 유리기판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른 게 아니야. 피롭틱스가 3% 상승, SKC가 2% 상승, 기가비스는 보합, 거의 안 움직였다고 봐야지. 오늘은 JNTC 혼자 22% 상승한 날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건 테마가 통째로 움직인 게 아니라 이 회사 개별 재료라는 거야. 좋게 보면 재료가 그만큼 이 회사한테만 확실하다는 거고, 나쁘게 보면 테마가 받쳐주는 게 아니라서 그 재료 하나에 전부 걸려 있다는 뜻이기도 해. 이달 검증 소식을 계속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이거야. 여섯 번째, 차트 패턴이야. 오늘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거야. 평균 매입가 얘기를 해줄게. 차트에 선이 여러 개 그어져 있잖아. 21선이라는 게 최근 한 달 동안 이 주식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야. 61선은 3개월 평균 가격, 121선은 6개월 평균 가격이고, 어제 종가가 얼마였냐면 15,350원이었어. 장기 이평선 밑에 있었다는 거지. 최근 몇 달 사이에 이 주식 산 사람들은 대부분 손실이었다는 뜻이야. 그런데 오늘 18,000원 위로 마감하면서 이평선들을 하루 만에 전부 넘어섰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6개월 안에 이 주식 산 사람들이 오늘 평균적으로 본전을 넘겼다는 뜻이거든. 위에서 본전 오면 팔겠다고 기다리던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자리야. 물론 오늘 하루 넘긴 거니까 이 선들 위에서 며칠 버텨주는지를 봐야 진짜 돌아선 거고. 자, 그리고 삼촌이 최근에 알려준 종목들 성적표도 같이 보고 가자. 먼저 뉴파워 플라즈마 7월 3일에 8,460원일 때 알려줬어. 그게 어제 8월 11일에 13,140원까지 갔어. 55% 상승이야. 그리고 두산테스나 7월 31일에 두산편에서 같이 봐야 할 종목으로 알려줬어. 그때 64,100원이었어. 오늘 85,800원까지 올라갔어. 33% 상승이고 오늘이 고점이야. 지금도 가고 있다는 거지. 물론 매번 이렇게 가는 건 아니야. 그래서 한 종목에 다 걸지 말고 나눠서 보라는 거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삼촌이 포착한 종목들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어. 무료니까 그냥 받아가면 돼.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놓으면 다음 급등주도 가장 빠르게 같이 잡을 수 있어. 가보자고.